안녕하세요. 새로운 책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로드 코드의 코드 리뷰 기능을 다뤄볼 거예요. 코드 리뷰, 시큐리티 리뷰라는 세 가지 내장 명령을 살펴보고 좋은 리뷰를 만드는 방법도 알아볼 거예요. 곧바로 앞에서 말한 내장 명령어들을 표로 살펴볼게요. 코드 리뷰는 내 작업, 그러니까 현재 디프에서 실행은 되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동작하는 버그나 정리할 부분들을 찾아요. 리뷰는 코드 리뷰와 같은 엔진으로 동작하는데 GitHub PR을 검사하고 인자가 없으면 열린 PR 목록에서 골라서 검사해요. 시큐리티 리뷰는 현재 브랜치를 보안 관점으로만 훑어봐요. 마지막 코드 리뷰 울트라는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멀티 에이전트 리뷰예요. 왜 리뷰는 내장 명령을 가지고 있을까요? 단순히 편의 때문만은 아니에요. 좋은 리뷰는 가급적 분리해서 동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커밋 메시지와 PR 본문을 작성할 때 작업할 당시 세션의 컨텍스트가 중요했어요. 작업의 이유와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리뷰에서는 컨텍스트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이와 관련해 공식 문서는 깨끗한 컨텍스트가 리뷰를 좋게 만든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클로드가 방금 만든 코드에 편향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코드 리뷰는 현재 세션이 아니라 프레시 서브 에이전트, 즉 컨텍스트가 비어진 서브 에이전트에서 동작해요. 이 리뷰어는 디프와 판단 기준만 보고 그 코드를 낳은 추론 과정은 안 봐요. 결과물 그 자체로만 평가하는 거예요. 같은 세션에 리뷰해달라고 하면 컨텍스트 분리가 일어나지 않지만 코드 리뷰 명령어는 컨텍스트 분리를 구조적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 컨텍스트 분리에는 단계가 있어요. 0단계, 같은 세션의 리뷰 요청은 컨텍스트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1단계, 코드 리뷰는 컨텍스트를 분리해요. 2단계, 세션을 분리하기 때문에 리뷰어 쪽에서 작성자 쪽 세션을 알 수 없어요. 3단계, 울트라는 아예 머신까지 분리해요. 4단계, 관리형 리뷰는 워크플로우 자체라서 사용자가 호출하지 않아도 별도로 자동으로 동작해요. 먼저 코드 리뷰를 살펴볼게요. 스코프, 에포트, 타깃 세 가지 축으로 나눠서 볼 거예요. 명령어의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에포트 수준과 픽스, 코멘트 옵션, 그리고 타깃을 받아요. 찾는 건 두 축이에요. 동작하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동작하는 버그와 재사용, 단수나 효율성 같은 것들을 살펴봐요. 스타일 및 취향을 지적하기보다 틀린 곳과 보완할 곳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코드 리뷰 명령어의 스코프는 다음과 같아요. 업스트림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생성된 브랜치 커밋들과 작업 트리에 있는 아직 커밋되지 않은 변경들까지 포함해요. 결국 PR로 만들게 될 부분들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타깃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파일 경로를 주면 그 파일만, 만약 숫자를 주면 해당 GitHub PR만 살펴봐요. 그리고 지난 시간 배웠던 점 3개 표기도 사용 가능해요. 메인 점 3개 my feature라고 입력하면 업스트림 이후에 추가로 커밋된 변경사항들까지 살펴봐요. 에포트는 발견의 폭을 정하는 옵션이에요. 로우와 미디엄은 적지만 확실한 부분만 살펴봐요. 하이부터 맥스는 불확실한 것까지 포함해서 넓게 살펴봐요. 커밋 직전에 빠른 점검이면 로우, 머지 직전에 마지막 점검이면 하이로 설정하는 게 좋아요. 만약 인자 없이 명령어를 사용하면 세션의 현재 에포트 설정을 그대로 사용해요. 코드 리뷰 명령어와 심플리파이 명령어는 사실 다른 기능이에요. 코드 리뷰 명령어가 전에는 심플리파이였지만 현재는 분리가 됐어요. 심플리파이 명령어는 이제는 정리 전용이에요. 4개의 에이전트가 병렬로 돌면서 수정까지 해주지만 버그는 찾지 않아요. 따라서 버그를 고치는 것은 코드 리뷰, 코드 정리는 심플리파이로 하면 돼요. 만약 코드 리뷰에 픽스 옵션을 붙이면 심플리파이 명령어와 동일하게 동작해요. 리뷰가 끝나면 세 가지 종류 중 하나의 작업이 실행돼요. 기본은 세션 보고예요. 찾아낸 정보를 보여주거나 다시 사용자에게 질문하거나 고칠 것만 고르는 방식이에요. 리뷰 명령은 기본 읽기 전용이라서 앞에서 배웠던 안전 원칙이 그대로 유지돼요. 픽스 옵션은 찾아낸 정보를 기반해서 작업 트리의 내용을 수정해요. 커멘트 옵션은 찾아낸 정보를 GitHub PR의 해당 라인에 인라인 커멘트로 작성해요. 리뷰 명령은 주로 다른 사람의 작업 또는 GitHub PR의 기준으로 작업해요. 기본적인 동작은 코드 리뷰와 같지만 작업 대상이 달라요. 번호를 입력하면 그 번호의 PR을 확인하고 인자가 없으면 열린 PR 목록을 표시해요. 공식 문서에서는 이 기능이 팀원의 PR을 승인하기 전에 한번 훑는 기능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자연어로도 작업을 시킬 수 있지만 명령어를 통해 항상 같은 기준으로 동작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시큐리티 리뷰 명령어는 범위가 더 좁고 보다 깊게 분석해요. 특히 현재 브랜치의 변경을 보안 관점으로만 검사해요. 주로 인젝션, 인증 문제, 데이터 노출 같은 위험을 찾아요. 이 기능도 읽기 전용이에요. 만약 더 좁은 기준이 필요하면 직접 커스텀 리뷰어를 만들 수도 있어요. 바로 앞에서 배웠던 커스텀 서브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읽기 도구만 주고 시스템 프롬프트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줘요. SQL 인젝션과 인증 결함, 코드에 남은 시크릿, 위험한 데이터 처리까지 맡길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두면 부를 때마다 같은 기준으로 검사해서 편해요. 리뷰 체크리스트 관련 표를 살펴볼게요. 품질과 가독성은 코드 리뷰와 심플리파이 명령어를 이용하면 돼요. 잠재적 버그 또한 코드 리뷰로 해결 가능해요. 성능 이슈도 마찬가지로 코드 리뷰와 심플리파이 명령어로 해결 가능해요. 보안 취약점은 시큐리티 리뷰와 커스텀 리뷰어로 해결 가능해요. 하지만 테스트 누락은 앞에 명령어들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유는 공식 문서에서 설명하듯이 기본 리뷰의 범위가 다음과 같기 때문이에요. 프로덕션을 깨뜨릴 버그에 집중하고 포맷 취향과 테스트 커버리지 누락은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 테스트 누락까지 잡고 싶다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돼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커스텀 리뷰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레이트 리미터 diff를 plan.md와 대조해서 모든 요구사항이 구현됐는지, 엣지 케이스마다 테스트가 있는지, 그리고 범위 밖에 변경이 없는지 확인하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취향 말고 빠진 것만 보고하라고 적어놨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중요한 정보로 삼을지 명시하는 게 좋은 요청이에요. 물론 주의할 점도 있어요. 리뷰어에게 찾으라고 하면 뭐가 됐든 찾을 수 있어요. 멀쩡한 코드에서도 무언가 흠잡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즉, 큰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라고 보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문제를 다 고치려면 불필요한 추상화 방어 코드가 쌓여서 과잉 설계로 이어질 수 있어요. 명시된 요구사항이 영향을 주는 것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선택지로 빼놓는 게 좋아요. 코드 리뷰 울트라는 클라우드 샌드박스에 리뷰어 에이전트 플릿을 띄워요. 리서치 프리뷰 기능이고 예전 이름인 울트라 리뷰는 별칭으로 남아있어요. 클라우드에서 동작함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어요. 첫째, 독립적으로 재현하고 검증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미한 문제들을 찾아내요. 둘째, 커버리지가 넓어요. 플릿과 병렬로 탐색해서 로컬 리뷰가 놓치는 문제를 잡을 수 있어요. 셋째, 로컬 자원을 사용하지 않아요. 리뷰 작업을 하는 동안 터미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명령어를 사용해야지 동작한다는 거예요. 이 기능의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클로드가 알아서 동작시키지 않아요.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해요. 인자가 없으면 현재 브랜치와 기본 브랜치의 diff에 아직 커밋되지 않은 변경까지 합쳐서 작업을 요청해요. 만약 PR 번호를 주면 샌드박스가 PR을 직접 클론해요. 시작 전에 확인 다이얼로그가 범위와 남은 무료 횟수, 예상 비용을 먼저 보여줘요. 5분에서 10분 정도 백그라운드로 실행이 되는데 만약 중간에 중단시키면 일부 결과조차 받을 수 없어요. 프로와 맥스 플랜은 무료 3일 사용이 가능해요. 오로지 일회성이고 중단과 실패도 무조건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요. 무료 사용 후에는 작업당 대략 $5에서 $20 정도 들어요. 클로드 AI 로그인이 전제라서 베드락 같은 프록시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CI에서 호출할 수 있는 비대화형 서브 커맨드도 있어요. 클로드 울트라 리뷰라고 입력하면 완료까지 기다렸다가 결과물을 스탠다드 아웃으로 출력해요. 작업에 성공하면 엑싯 코드 0을 반환하고 실패나 타임아웃이면 1을 반환해서 파이프라인 게이트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시간에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럼 새 명령어를 언제 사용하는지 표로 살펴볼게요. 코드 리뷰는 로컬에 내 diff가 타겟이고 작업 중 빠른 피드백을 받고 싶을 때 좋아요. 리뷰는 팀원 PR을 승인하기 전에 좋고 대개 몇 분 안에 완료돼요. 울트라는 클라우드 플릿을 이용해 검증까지 해주는 대신 5분에서 10분 이상 시간이 걸려요. 되게 큰 변경을 머지하기 전에 사용하면 좋아요. 리뷰의 가치는 문제를 찾는 것만이 아니라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와 관련해서 3가지 방법으로 반복을 할 수 있어요. 첫째, 클로드의 문제를 찾으면 픽스 옵션이나 선택을 통해 수정해요. 예로
1번과 3번만 고쳐줘 라고 하거나 2번은 의도된 동작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둘째, 리뷰어 세션의 결과물을 수정 작업을 하는 다른 세션에 넘기는 거예요. 셋째, 사람이 작성한 PR 커멘트를 GitHub CLI로 읽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리뷰어 세션의 결과물을 수정 작업을 하는 세션에 넘기는 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져요. 세션 A에서 레이트 리미터를 구현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세션 B에서 세션 A의 결과물에 엣지 케이스와 레이스 컨디션, 패턴 일관성을 리뷰해요. 세션 B의 리뷰 결과물을 다시 세션 A에 그대로 붙여넣고 이슈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해요. 즉, 한 세션에서 리뷰를 한 뒤에 다른 세션에서 리뷰의 문제점을 고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작성한 코멘트를 읽는 것도 클로드의 일이에요. PR 123에 달린 코멘트를 정리하고 반영 방법을 제안해 달라고 부탁하면 내부에서 GitHub API 호출로 인라인 코멘트를 가져와요. 그리고 클로드 from PR로 그 PR을 만든 세션을 복원한 뒤에 PR 작업 당시 맥락 그대로 피드백을 반영하고 수정 커밋을 추가해서 푸시해요. 관리형 코드 리뷰는 팀과 엔터프라이즈 플랜의 리서치 프리뷰 기능이에요. PR이 열리거나 푸시될 때마다 엔트로피 인프라에서 전체 코드베이스 맥락으로 검사해요. 검증 스텝이 실제 동작과 대조해서 오탐을 걸러낸 다음 문제의 라인에 인라인 코멘트를 남겨요. 수동으로 부를 땐 PR 코멘트로 골뱅이 클로드 리뷰라고 적으면 되고 한 번만 호출하기 원하면 뒤에 once 옵션을 붙이면 돼요. 발견된 문제에는 심각도가 태깅돼요. 빨간 원은 important 머지 전에 고쳐야 할 버그예요. 노란 원은 neat, 사소해서 블로킹은 아닌 문제예요. 보라색 원은 pre-existing, 즉 이 PR이 만든 게 아닌 원래 있던 버그를 뜻해요. 중요한 건 리뷰 작업이 승인도, 차단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사람의 승인 워크플로우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아요. 머지를 파이프에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리뷰 작업의 JSON 결과에서 심각도 정보를 직접 파싱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클로드.md의 규칙을 위반하면 니트로 인식돼요. PR 때문에 클로드.md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면 문서를 수정하라고 지적해요. 리뷰.md는 저장소 루트의 리뷰 전용 지침이에요. 모든 리뷰 에이전트의 최우선으로 주입돼서 심각도 재정의나 스킵 규칙,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새 API 라우트엔 통합 테스트 필수 같은 저장소 전용 체크리스트 내용이 들어가요. 참고로 인라인 코멘트에 댓글을 단다고 응답을 받지 않아요. 문제를 고친 뒤에 푸시해야 돼요. 다음으로 흔한 함정을 살펴볼게요. 첫째, 리뷰까지 자연어로 요청하면 세션을 분리하지 않아요. 가급적 내장된 리뷰 명령어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둘째, 마찬가지로 방금 코드를 작성한 세션에서 리뷰하면 자기 코드에 편향될 수 있어요. 셋째, 발견 개수가 너무 많다면 에포트 옵션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넷째, 심플리파이로 버그를 찾으면 안 돼요. 격리 전용이라서 버그는 코드 리뷰로 찾아야 해요. 다섯 번째, 모든 문제를 다 고치려고 하면 오히려 과잉 설계가 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테스트 누락은 기본 리뷰로 발견할 수 없어요. 프롬프트나 리뷰.md에 명시해야 돼요. 일곱 번째, 울트라는 명시적으로 호출해야 동작해요. 그리고 무료 3회는 매달 갱신되지 않아요. 여덟 번째, 울트라를 중간에 멈춘다고 부분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아홉 번째, 관리형 리뷰의 인라인 코멘트에 댓글로 대화를 시도하지 마세요. 열 번째, 픽스는 기본 옵션이 아니에요. 리뷰 명령의 기본 옵션은 리드 온리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